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대원 미디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원 미디어.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7,900원이고, 예. 20% 가지고 있습니다. 7,900원에 20%. 아유, 물려 계시네요. 네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지난달에 매수하셨을까요? 11월 중순경쯤 매수했습니다. 사고 쭉쭉 빠졌네요. 네네, 계속 아이고, 빠졌어요. 예, 이수범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대원미디어 7,900원에 비중 2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예. 대원미디어 이제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살펴보자면 예. 닌텐도 판매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거기다가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피규어 등 이제 컨텐츠 및 이제 제조업까지도 이제 진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원래 11월 달에 이제 주가가 좀 핫하게 올라왔었던 이유는 뭐니 해도 이제 겨울왕국 2 수혜주로 손꼽혔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아마 겨울왕국 2 보시고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근데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도 뭐 중장기 전략으로 좀 삼고 있고 그리고 뭐 굿즈 및 피규어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전략으로 수립할 만큼 크게 이제 화두화시키고 있긴 하거든요. 예. 다만 아시겠지만 이제 겨울왕국 2가 지금 1,000만 돌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는 특히나 이제 11월 말부터 계속 지지부진해지죠. 예. 이렇게 됐던 이유는 이미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분이 충분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겨울왕국 1 역시도 이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이끌었고 겨울왕국 2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종목 굉장히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이제 선매수했던 이 종목들이 선매수했던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예. 관련주로 같이 볼 수 있는 뭐 유엔젤이라든가 뭐 유엔젤은 이제 그 팽수로도 엮이지만 뭐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거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종목 접근하실 때에는 미리미리 이제 한두 달 전에 미리 선매수하시는, 선매집하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크게 좀 빠지는 모양새가 나온다면 좀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모습으로 좀 그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사실상 이제 올해 컨센서스가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80억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상 올해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이슈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중이라도 절반 정도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절반 정도 수량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말씀드린 61선 부근에 위치한 이 7,000선 부근에서는 요 정도 부근까지 좀 목표 주가 잡으시고 나머지 절반 수량은 좀 털어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비중을 더 증가시키기엔 좀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좀 잠겨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매수보다는 기존 물량 좀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네. 7,000원 선에서 대충 반 정도 매도하라고요? 네. 7,000선 부근에서 절반 정도 털어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언제쯤 그렇게 올라올까요? 일단 7,000선까지는 아시겠지만 사실 좀 뭐 10%도 채 안 되는 지금 수익이거든요. 12월 달 말 정도면 그래도 겨울왕국 2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굿즈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이제 특징주로 이제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매도해 주시는 전략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20일 정도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한 부분 다 해결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중간에 또 흔들리거나 그러면 연락 다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원 미디어 먼저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필링크. 필링크 들고 계시고. 1,550원에 30%입니다. 1,550원에 30% 네네.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가격 보니까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급등할 때 최근에 그때 들어갔습니다. 예. 그죠. 급등할 때 잡으셨다가 물리고 네, 네. 계세요. 이명탁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필링크 이거 뭐 잡으실 때 어떠한 사유로 잡으셨는지 먼저 여쭤봐도 좀 괜찮을까요? 최근에 좀 거래량도 좀 급등하고 이래서 짧게 먹고 네. 할까 싶어서 들어갔다가 저 한눈 파는 사이에 갑자기 예. 일단 먼저 이 급등 이유에 대해서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번 필링크 급등의 이유는 필링크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필링크의 기업 개요를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주주 현황을 보면 에너전트라고 쓰여져 있는 에너전트라는 회사의 지분율이 총 15.71%로 나옵니다. 예. 에너전트가 어떤 회사냐면 젠백스 기업의 구기업명이거든요. 예. 최근에 젠백스가 임상 호재를 몰고 오면서 좀 급등을 했었죠. 예. 그래서 현재 필링크는 젠백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그런 그냥 시장 기대감만으로 끌어올린 주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젠백스 차트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젠백스 차트를 같이 보시면 현재 공매도 과열이 걸린 상태에서 3거래일 연속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임상 이상이 아무리 호재로 이제 뭐 도출이 되어봤자 임상 이상에서 바로 판매로 연결되진 않기 때문에 일단 임상 이상에 대한 호재는 이 정도로 일단락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네,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몰려있는 수급이 많기 때문에 이 수급에 의한 일시적인 반등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네. 그래서 젠백스 반등과 필링크 반등을 좀 같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네, 그래서 필링크 손절가를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면 필링크 같은 경우는 현재 1,350원 라인 이탈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단기적인 흐름이 한번 1,350원요. 네, 단기적인 흐름이 한번 꺾일 수 있거든요. 그동안 뭐 매물 거래량 들어온 거 보면 이런 라인들에 들어오잖아요. 네네. 네, 이런 라인들에 이제 저점을 받치는 구간이 다 동일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예전부터 쭉. 예. 이 아래 구간은 하단 박스권이고 급등했을 때 윗 구간으로 열린 구간이 거래량 실리는 구간. 정확히 이제 1,350원을 기점으로 좀 위아래로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깨지면 주가 회복이 단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거기다가 필링크의 개별적인 뭐 호재로 올라온 게 아니고 젠백스라는 회사의 호재를 등에 업고 일시적인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이탈 시 좀 다시 침체되는 주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필링크는 1,350원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그냥 1,550원 보유하고 계신데 1,500원에서 일단 일부 비중 축소하시고요. 비중 축소하고. 한 10% 정도는 축소하시고 1,600원까지 20% 나머지 비중 가지고만 좀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참고 종목으로 젠백스 종목 차트 흐름은 네. 계속 좀 보시면서 젠백스 같은 종목도 29,500원 이탈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젠백스가 먼저 이탈 나와도 필링크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절가 1,350원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일단 좀 보유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네, 아직 전 저점 뭐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일단은 예. 오늘 유지시켜주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 전까지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동시 만기일. 네네. 그래서 이번 주 장까지 만약에 그 선을 안 깨고 버텨주면 다음 주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예, 네, 없습니다. 하단 1,350원 그리고 위에는 1,500원부터 1,600원 이때까지 이제 비중 줄여가면서 들고 가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링크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자 좀 들여다볼까요?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십니다. 시티젠 문의 들어와 있나요? 2,630원의 비중 7%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아이고 급락 한번 하면서 손실로 전환이 되셨네요. 예, 이수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시티젠 뭐 비중이 다소 크지는 않아서 높은 이제 그 매수가에 잡으셨다 할지라도 일단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좀 계기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생산 및 이제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자회사인 이제 경남제약이라든가 이제 바이오제네틱스 그리고 그런 종목들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시티젠 주가 보시면 이제 12월 5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이제 크게 빠지는 모양이 이제 많이 연출이 되는데 관련주로 제가 아까 그 설명드렸던 이제 경남제약이라든가 종목들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다 깨고서 내려오고 있는 시점, 그리고 경남제약 거래가 재개되게 되면 사실상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17,000선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10,000선까지 다시 빠져버리는 모양새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흐름을 그대로 주가로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좀 그래도 기업 가치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손자 회사인 이제 바이오캐스트의 4세대 대사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시면 이 물질 같은 경우 이제 폐암 및 췌장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생체 내 시험을 진행을 했었다. 그 중에서 폐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제대로 이제 확인한 바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불거지게 되면 바이오 이제 코스닥 지수가 반등 시에 같은 이슈로 크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재료를 좀 하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00선은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매수가 자체가 2600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긴 하거든요. 그래도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2000선 손절가는 꼭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00선 손절가를 드리고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세대 항암제 효과라든가 그리고 자회사 이제 뭐 경남제약의 주가 반등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여기서도 이제 같이 반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로 보셔야 되는 건 한 2,500선 정도까지만 무난하게 보시면서 차라리 약손절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업 가치 좀 높은 종목이 아니라면 사실상 단기 재료 나와줄 때에는 매도를 함으로써 다시 현금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보시면 단기 재료가 나온다 할지라도 주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계속 보유했다가 오히려 다시 또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단기 재료 이렇게 나와줄 때에는 가급적이면 약손절 쳐서라도 다시 현금화하시는 전략, 특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짙어진 증시에서는 현금화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수적인 관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시티젠이었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시죠? 이번에 NK물산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수가 1,250원에 20%, 현재가랑 차이가 많이 나진 않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문의 주셨는데요. 이명탁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NK물산 뭐 작년부터 영상 콘텐츠 사업 뭐 좀 뛰어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끌어올려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모두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재무상 보시면 올해도 분기 실적 계속해서 뭐 적자 지속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기대감에 의한 상승인데 이번 4분기의 실적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일지 아니면 단순 수급에 의한 움직임일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기술적인 측면의 분석으로 보시면 한 1,050원 선 까지는 지지 받쳐주는 모습 보이면 이전 박스권에 대해서 지지 계속적으로 확인되면 계속 박스권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1,250원 라인 정도가 현재 돌파해야 되는 목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50원부터 1,250원 박스권 사이 등락 계속 보시면서요. 비중을 만약에 뭐 확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1,050원 지지 확인된 이후에 진입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1,250원 돌파하면 목표가는 1,400원까지 좀 제시해드리면서 현재 수급 물 들어올 때 한번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종목의 힘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하면 또 수익으로 나오실 수는 있겠네요. 근데 하단 1,050원은 꼭 기억해 주시고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요. 유니온 들여다보겠습니다. 5,06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손실폭이 꽤 있습니다.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대요. 이수범 전문가님, 이거는 좀 미중 무역 갈등이 막 안 좋아진다 할 때 튀는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미중 무역 분쟁 이제 수혜주라고 이제 손꼽히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 아직은 사실 15일 이전까지 어떠한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좀 재료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제 동사가 이제 백시멘트 및 이제 특수 시멘트까지 같이 이제 제조해서 이제 판매해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SOC 사업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SOC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경우 관련된 수혜주로도 또 손꼽힐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백시멘트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80%에 다다른 만큼 큰 시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SOC 사업 수혜주로도 좀 손꼽힐 수 있는 부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지금 현재 뭐 기업 가치라든가 실적적인 면에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은 아니어서 사실상 지금 최근에 이제 차트도 보시면 거의 매집 패턴에서 이제 다시 깨지는 다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4,500선 좀 이탈했을 때에는 조금 비중이라도 좀 축소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빠지고서 다시 4,000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될지 진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20% 비중 그대로 홀딩하셔서 혹시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틀어지게 돼서 유니온 머티리얼과 비롯해서 같이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급등 모멘텀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노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유니온 체크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인트론 바이오 볼까요? 손실이 많아서 걱정이시래요. 매수가가 22,000원, 반토막 가까이인 거죠? 임혁탁 전문가님 좀 도와주십시오. 인트론 바이오 예전에 뭐 항상 증자 이슈 있을 때 좀 잡으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인트론 바이오 아직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22,000원까지 뭐 단기간에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신약 관련된 뉴스가 나온 이후에 그 이후 기대감에 대한 보도가 한 개도 있지 않아서 이제 인트론 바이오가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바이오 제약 시장이 좀 살아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제약 바이오는 제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뭐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도 있고요. 앞으로 항상 연초에 좀 강한 섹터가 제약 바이오고 기대감이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지금 당장 기술적인 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 1월까지는 한번 보유해 보시고 너무 손실이 큰 구간이라 지금 잘라내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 바이오 훈풍이 좀 들어오는 시기까지는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이탈가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박스권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점으로 잡아 드릴게요. 좀 길게 보시라는 관점에서 11,800원까지 좀 저점 열어두고 보시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너무 한 번에 내가 22,000원 다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차트가 만들어 놓은 전 저항세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체크를 먼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17,500원 1차 목표가 보시면서 향후 1월까지는 적어도 제약바이오 기대감 모멘텀 한번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마음고생 진짜 많으셨겠다. 일단은 저희가 17,500원 상단 잡아드리고요. 언제든지 또 너무 속상하시다 못 참겠다 하시면 연락 꼭 주십시오. 인트론 바이오 일단 보유 의견 확인해 드립니다. 문자 여러분 계속 주시고요. 그 사이에 걸려온 이제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 대보마그네틱 기업 예.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26,200원 비중. 좀 고가에 잡았는데요. 그러게요. 비중은 어느 제가 정도세요? 한 10% 되는데요. 10%, 26,200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일 바닥 수준이라 예. 뭐 기업의 성장성을 좀 보고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 의견을 좀 주셨으면 싶습니다. 길게도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상담 고맙습니다. 받아보세요. 예. 임씨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 대보 마그네틱 문의 주셨는데 일단은 그 되게 좋은 종목을 먼저 잡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제 고가권에 이제 매수를 하셨지만 고가권 매수를 제외하고는 비중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아주 안정적인 종목 잘 잡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탈철 공정이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안전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제 탈철 공정 자체에서 이제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대표적인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고 있죠. 예. 네네. 거기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마켓 쉐어가 지금 70%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예, 제가 거기 잠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누구보다 뭐- 잘 아시겠네요. 근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기업이 상장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좀 성장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올해 그거를 7월에 원합니다. 예, 올해 7월에 240억 정도 자본 조달을 함으로써 사실 임가공 설비 투자를 이제 11월에 완료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존에 그때는 이제 시설이 없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근무할 때 한 10여 년 전에는 아, 그렇죠. 시설이 예. 미미했는데 그렇죠. 상장하고 자금 회전이 되니까 네, 네. 그럼요. 뭐 회사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근무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뭐 좀 그래서 기업 분석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쨌든 탈철기를 생산하는 거에서는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좀 깔아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신성장 동력, 앞으로 실적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야만 예. 성장성이 확인되고 주가도 더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 임가공 이번에 설비 투자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당장 예. 내년 1분기부터 실적들이 유의미한 수치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을 좀 보실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투자로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예, 감사합니다. 1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어두고서 투자를 하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비중 10% 아주 지금 19,000원대에서 바닥까지 찍어 놓은 상황에서 지금 2만 선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예. 단기 바닥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주 무방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2만 원대 가격대에선 추가 매수를 충분히 고려할 만한 지금 가격대라고 판단이 들고요. 비중 예. 20%까지는 충분히 들고 갈 만하되 말씀드린 대로 일단 리스크 관리가 가장 생명이죠. 그래서 일단은 2만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시면 2만 3천 원까지 평단가가 낮아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2만 3천 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2만 선에서 추가 매수했던 절반 정도를 다시 파세요. 그러면 손실 없이 빠져나가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나머지 10%만 목표 주가 2만 6천 정고점까지만 딱 보시면 아주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문가님 한 가지 질문인데 차트 보니까 무상증자가 실시가 되었네요. 네. 그러면 주가가 갭락이 있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갭락이 없네요. 무상증자는 급락할 이슈가 아닙니다. 예. 무상증자는 보통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주식 수를 더 늘리는 계기죠. 그래서 예. 거래량이 너무 침체되면 아시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입과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후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자사주까지 소각하게 된다면 아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좋은 정책이죠. 예. 네, 그런 네. 관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궁금한 예. 부분 다 해결되셨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또 불안하다 하시면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온 MC님 건강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건강하세요. 네, 성공 투자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보 마그네틱 체크 도와드렸고요. 예, 다음 분 바로 이어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목소리 너무 고우세요. 예, 오늘 아주 훈훈한 방송.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콤텍 시스템이요. 콤텍 시스템.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30원에 예, 10%요. 10%. 이거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닌데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방송 보고요. 방송 보고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밀리긴 했는데 현재가랑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이명탁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네. 전략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콤텍 시스템 혹시 오늘 방송 처음부터 계속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솔루션과 굉장히 연관 깊은 테마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뭐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6월에 정부 정책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한 번 있었는데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았어요, 이미.
네. 그래서 정보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구현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하락이 왜 하락하는지는 아까 얘기 들어보셨으면 동일합니다. 데이터 3법이죠. 네. 데이터 이제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데이터 3법이 원래 법사위 통과를 하고 본회의 상정돼서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견 없이 이견 없이 바로 통과를 시키기로 협의가 다 됐었는데 일단 예산안이 자꾸 쟁점이 밀리다 보니까 그 연기가 되면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나서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네. 원래 오늘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뭐 국회의사당에서 오늘 좀 점거하는 그런 이슈도 있고 하면서 오늘 이제 또 임시국회 첫날도 국회는 열리지는 못했는데 어쨌거나 30일이라는 기간은 계속 있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섹터임은 분명합니다. 클라우딩 컴퓨터,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은 2020년 주력 사업이다, AI 정부다라고 내세울 만큼 이제 대통령부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가장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큰 걱정보다는 내가 지금 구간에서 주가를 어디를 기점을 좀 잡아야 되는지만 확실하게 보시면 콤텍 시스템 들고 가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가격적인 측면만 좀 잡아 드릴게요. 네네. 네, 현재 구간은 뭐 이전에 나왔던 유상증자 이슈로 권리락과 증자가 이루어진 이런 침체 구간을 다 벗어나고 처음으로 예전 시세로 다시 돌아왔다. 이제 콤텍 시스템은 제 주가로 돌아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로는 추세상 예전 추세에 이어서 쭉 같이 보면 이 정도 지금 잡힙니다. 이런 추세 정도 잡히는데 이 구간이 한 1,550원 라인 보면 되실 거예요. 1,550원 라인. 1,550원 라인 만약에 뭐 추가 매수도 고려하세요? 네. 고려하시면 1,550원 라인 지켜지면서 반등 기조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예, 예. 일단은 정기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파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하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섣부른 추매보다는 차라리 그 라인까지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최종 이탈 시 손절가는 1,500원 잡아드리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대한 매물을 지금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화는 됐어요. 소화는 됐는데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800원 잡으시고요. 네. 추가 매수까지 해서 비중 확대하셨으면 그 라인에서 일부 정리하신 다음에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내려왔을 때 내려오는 자리에서 재차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사용하셔서 그 다음은 1,800원 돌파하는 지점까지 좀 목표 잡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1,800원 덜 왔을 때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콤텍 시스템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문자 좀 빠르게 속도 높여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진칼 문의 주셨습니다. 39,000원의 비중 50%와 비중이 많으시긴 한데 이제 본전 근처라고 하셨는데 지금 장중에 고가가 계속 올라가서 수익 보고 계세요. 이수범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뭐 한진칼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KCGI와 이제 경영권 분쟁까지 갔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는데 사실상 이제 우호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경영권은 종식되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시장의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최근에 이제 좀 재미있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제 반도건설에서 지분 6%까지 지금 증가시키면서 과연 이제 어느 쪽에 붙을 것이냐, KCGI에 붙을 것인지, 한진칼에 붙을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 이제 결과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종식되었던 이제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주가가 연이어 이제 고점으로 계속 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그 비중이 좀 놀랐는데 일단 5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4.5% 정도 빠르게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일단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4만 선을 지지하는 한 일단 비중 그대로 좀 이어서 홀딩해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4.5만 주봉상으로 보여드리면 정고점인 4.5만 선까지는 충분히 들고 가볼 만하다. 단 4만 선이 지지되는 선에서는
꼭 이제 그 들고 가시는 초점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만 선 부근에서는 최소 비중 절반 이상 축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비중 50% 중에 30% 정도는 덜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20% 비중만 좀 끌고 나가시는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투자자별 그 매매 내역을 좀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만 유일하게 지금 매도하고 있는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계속되는지 유무가 아마 고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5만 선 부근에서는 최소한 비중 30%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20%는 조금 더 홀딩해 나가시는 전략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1만 선에서는 최대한 4.1만 선까지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전량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물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그래도 진단 보셨어요. 한진칼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무섭다고 글 남겨주셨어요. 18만 5천 원에, 아이고 이분도 50% 비중인데 손실폭이 크십니다. 이명탁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뭐 셀트리온 일단 최근에 잡으셨다고 하신다면 제가 뭐 지금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잡으셨다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약세 시장의 약한 섹터의 종목을 잡는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일부 개별 호재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나와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재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단순 개별 호재는 정말 개별 종목으로만 보셔야 된다. 업황 자체에 좀 훈풍이 불 때까지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훈풍이 이제 1월부터 좀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부터 이제 열리면서 국내 대형 제약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많은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까지도 많은 초청을 좀 받았고, 그 가운데서 한번 다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만하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현재 뭐 중국 진출 이후에도 별다른 소식 없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아마 이 종목을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 여기 너무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16만 원 선 손절가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만 원 선 반등 시 1차 목표가 제가 18만 5천 원까지 단숨에 제시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7만 5천 원 선 위로 돌파해서 안착하는지까지 보시면서 그 이후 흐름 1월까지 기대감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문자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기술 볼 텐데요. 3,300원에 100%요. 예. 일명 몰빵. 이수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무기술 이거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비중 100%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어떤 같아요. 확신 때문에 일단은 100%까지 비중을 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좀 위험한 투자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좀 짧게 좀 그 손절하시는 방향성을 좀 잡아 보시고요.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뭐 기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네트워크 환경 인프라, 뭐 가상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실적이 매우 아쉬워요. 사실 2018년부터 실적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2019년 역시 아마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 4분기까지 발표를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적자를 2개년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좀 보여지는데, 사실 차트적인 대응이 좀 필요했던 종목이었던 거죠. 이제 안전마진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냥 아주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2570선 이탈하면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판단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좀 유지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나오게 된다면 3000선, 최종으로 제가 볼 수 있는 목표가는 3000선 정도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는 비중 100% 들어가지 마시고 최대한 분할로 하여튼 사시든 아니고 종목을 좀 포트를 좀 분산시키시든 리스크 관리는 꼭 필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목표가 3,000원, 손절가는 2,600선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담은 여기까지.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야겠죠? 바로 가겠습니다.